하나, 둘, 셋. 굿모닝 프레시다. 프레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한 주 잘 지내 부탁할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부산도 갔다 오고. 오, 부산도 갔다 오셔서 무슨 일로? 2박 3일 동안 부산에 가서 맛집 투어. 회 드시고 오셨구나. 아니, 저는 부산 가면은 회보다는 돼지국밥을 즐겨 먹어요. 왜 돼지국밥을 즐겨 드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부산에 돼지국밥하고 꼼장어가 맛있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꼼장어는 인정. 꼼장어 인정. 근데 돼지국밥은 이게 가게마다 이 가게마다 식당마다 천차만별이죠. 냄새가 좀 심한 데가 있고 구수한 데가 있고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산 가서 어떻게 뭘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제 그 김영춘 후보 캠프도 이제 이틀 또 출근을 해주고. 출근까지요? 예. 오, 부산 분위기는 어떤데요? 지금 가보시니까. 부산 분위기는 끈적하죠. 이게 선거 분위기가 활활 타오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이 박영준 후보의 의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영준 후보의 별명을 새로 지어줬잖아요. 까도남. 까도 남는다 의혹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까도나 한번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여의도인데 여기 늘 항상 올 때마다 여기 한강 조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산에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해운대 LCT라고 LCT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그 비싼 데를 어떻게 가요, 제가? 앞에는 갈 수 있지. 앞에는 갈 수 있죠. 해운대 가면 되니까. 그쵸. 일단 LCT는 지을 때부터 좀 말이 많았던 게 해운대 백사장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백사장에 인허가에 뭐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네네. 많이 돌았던 거고요. 한 번씩 또 태풍 올 때 있잖아요. 네.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서 LCT 1, 2층까지 물이 차게 됐어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부산시의 예산으로 방파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또 말썽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썽이 많은 집이 최소 30억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 집에 두 채나 있다. 두 채나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누구시죠, 그분? 아유, 다 아시는데요. 뭐 어차피 뭐 지금 박형준 후보가 그 LCT 그 아파트 두 채를 그것도 아들 딸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돈이 있으면 뭐 비싼 집 살 수 있지. 근데 그게 부산 시장이랑 무슨 관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도 이제 계실 것 같아요.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그러니까 비싼 집 갖고 있다는 이렇게 크게 비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기 의혹인 거죠. 투기 의혹. 일단 이건 확실합니다. 집값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니까. 그쵸. 그것도 두 채나 갖고 있다. 아래 2층으로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만큼은 일단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인 거죠. 그 당시 이제 LCT 사장인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명단을 작성했어요. 리스트죠. 리스트 작성했는데 그 명단이라는 것이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명단이었던가, 특별하게 싸게 분양권을 주려고 했던 명단이었던가, 아니면은 고객 유치 차원의 명단이었던가, 이걸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LCT 문제를 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관 실소란 말 혹시 아세요? 대관? 예. 급 장소의 급을 그렇게 불러요. 대관 실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살아요? 청와대. 예. 미국 대통령 어디 살아요? 백악관. 예. 대관실소. 그래서 사실 노팅힐? 아니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사는 실소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이 동양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는 이 장소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명승지에 가면 해운대, 경포대 이런 정말 좋은 장소들은 대자가 붙습니다. 대자가 붙는 네. 그래서 이 대자가 붙은 지역은 원래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야 여기는 정말 끝내준다 이런 곳이 대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중국의 낙성대. 그렇죠. 낙성대. 중국의 국빈관이 조어대잖아요. 조어대. 그 좋은 관관이 있는 데를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부 그건 아니구나. 근데 사실 우리 해운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러니까 뭐 서울 사는 사람이든 뭐 충청도 사는 사람이든 어디든 야 해운대 부산의 상징 해운대 한번 놀러 가자. 그렇죠. 그런 거 가서 쫙 이렇게 경관을 보는 게 그 뭐예요? 공유 경관.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거라고 이런 경관들은. 근데 거기다가
그 경관 앞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그 경관을 사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LCT가 그렇게 비싸진 이유는 부동산 뭐 가격 올라가는 것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끝내주는 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뷰는 누구 거냐? 부산 시민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겁니다. 이 뒤에 이제 사는 사람들 뷰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해운대에 원래 제일 오래되고 고급 호텔이 있어요. 조선비치 호텔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4층인가 5층밖에 안 돼요. 예. 그 뭐냐면 말씀하신 이제 경관에 대한 공유권 예.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낮게 지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한강 옆에 한 100층으로 쭉 담쌓듯이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강 전체의 경관권을 그쵸. 다 혼자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개발은 사실은 특혜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 이번에 나온 명단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나중에 미분양되면 이거 영업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네, 네. 근데 비쌌으니까. 예, 아니요. 그 약간 좀 다른 건데요. 팩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계약률이 30대 1, 40대 1, 60대 1, 심지어 그 로얄층의 큰 아파트는 엄청 높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낙찰이 된, 이 당첨이 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해요. 계약을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친구한테 돈 10억 돌려받아서 이거 살려고 그랬다. 근데 못 친구한테 돌렸다.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40채가 넘어요. 수상하네. 예. 이상하죠. 왜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했어. 그쵸. 다 당첨이 됐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계약됩니다. 이것들이 회사 소유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LCT는 근본적으로 부산 시민이 모두가 가져야 될 재산으로 개인의 부를 만든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지도자라면 그 아파트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전에 부산시장에 있던 허남식 네, 네. 서병수 시장 시절의 작품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이라는 데가 일당 독점 구조예요. 시장도 한나라당, 그렇죠.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네. 시의원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네. 그리고 뭘 싹쓸이 할 때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라든가 감시가 작동하지 않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이 내용 조금 더 파 보면은 2015년 10월 28일 최초 이제 청약이 있었던 날, 네네.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이모, 예, 이모라고만 나와요. 네. 현재. 이모에게 고모 이모는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엘리 네. 예, 예. 이씨. 이모 씨에게 웃돈 700만 원만 이제 얹어가지고 예. 그 집을 사게 됐고 또 공교롭게도 그 집에 바로 아래층에 딸도 예. 500만 원 정도 웃돈만 더 올려서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로운데 그 집이 예. 그렇게 비싼 집이 7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주고 그렇죠. 시세 차익을 20억 가까이 돈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데, 집을 그쵸. 그 정도 이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분이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지만 자본주의적 상식으로서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저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예를 들면 거. 2억을 줬다 그래도 제가 믿을까 말까인데 500만 원, 700만 원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 예. 한번 더 보면은 예. 이거는 또 비서 그 이영복 회장의 개인 비서가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회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개인 비서가 작성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는 비서가 영업하는 거죠. 비서가 영업. 비서가 비선이야. 이건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런데 이건 예. 맞지 않는 그런. 아니 원래 업무인가요? 그 모든 조직에서는 비서가 최측근이에요. 비서가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 비서가 그 명단을 작성했다는 건 회사 차원의 영업망이 아닌 회장님의 뜻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어떻게 비서라는 회장의 개인 비서가 그쵸. 회사 영업 대상자를 선정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영업부가 됐든 영업과가 됐든 거기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회장 개인 비서가 그 명단을 작성했다. 이건 제가 볼 땐 최소한 무슨 어떤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또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메모가 돼 있는 대로 계약된 게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35층에서 40층 사이에 58평대 그럼 실제로 보면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단이 그냥 참고용 영업용 명단이다 이렇게 보는 건 거의 그
아유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그걸 믿겠어요. 혹시 LCT에 대해서 뭐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아니 근데 이게 말씀? LCT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 게 나오는 뭔가 하면은 LCT 앞에 한 18억짜리 정도의 조형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폼 나는 아, 그 조형물이 10억이라고 그러더니 아니에요? 글쎄 언론에는 한 18억이라고 나왔던데 부산 쪽으로. 아, 그러면은 언론마다 좀 다르네. 제가 예, 본 예. 언론은 한 10억 정도 하는 거. 평가액이 좀 예. 다른 모양이네요. 예. 예술품 평가액이라는 게 워낙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은 그거는 흔히 하는 용역을 줄 때 또 가격도 마음대로 책정해서 더 줄 그렇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런데 그 조형물을 이 또 부인의 친척이 오, 이게 새로운 있는 사실인데요? 회사에서 설치했다라는 또 지금 의혹이 언론에 이미 또 아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나 씨가 그냥 언론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지금 박형준 후보의 부인, 현재 네. 부인, 과거 부인 말고 네. 현재 부인의 이 화랑을 이제 운영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사람이 납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화랑 예, 조현 화랑이라고. 화랑 예, 예. 나도 화랑 관창 이런 거 있잖아. 아, 화랑, 조현 화랑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음. 지금 현지에서는 야 여기를 좀 털어보면 더 아니 부인이 그럼 저기 뭐 화가라든가 미술가 이런 건 출신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화랑을 운영한다는 거는 요즘에는 부자들이 재테크를 그림 같은 걸로 많이 하니까 세금 포탈에 많이 예, 많이 쓰죠. 활용됐죠. 사실 그 삼성 일가에서도 갖고 세금을 있고, 그림으로 내겠다. 그렇죠. 그 갖고 있고 우리 또 윤석열 총장 그 사모님도 예. 이제 갤러리 이제 갤러리가 화랑인 거죠, 그죠? 그렇죠, 갤러리가 그렇죠. 화랑인 건데 이게 이제 고급 취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세금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예, 그런 겁니다. 거죠. 예, 상당히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 쪽에서 계속 얘기를 좀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보면 이 LCT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 박형준 후보의 이제 결혼 생활 이 얘기도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 LCT도 부인권으로부터 이제 비롯되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과거에 박형준 후보가 네. 두 번이나 이 선거에서 떨어졌냐 이 국회의원 얘기- 선거에서 예, 예. 왜냐하면 사실 부산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일부러 떨어지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 건데 왜 떨어졌냐?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인 또는 이제 이혼한 부인과의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그냥 카더라 통신 같은 조강지처가 좋더라.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네, 예, 그죠? 그런 얘기고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파트가 원래 그 소유주가 그러니까 네. 분양권을 사서 처음에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들 딸이잖아요. 전처의 전처와 전처가 아니지. 지금의 아니, 부인. 그렇죠. 예. 지금의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 있던 그렇죠, 자녀들 그렇죠. 문제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남녀 사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소문이 많이 나긴 하지만 야 조강조처 버리고 좀 돈 좀 있다는 화랑하는 여자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의혹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지금 부인의 전 남편이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크게 했대요. 아 그래요? 예,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제 어. 과정에 중간에 이제 좀 무리를 일으키고 뭐 수영 생활도 하고 뭐 이런 와중 중에서 아니 뭘 수영 생활이야 빵에 가시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빵이- 고급 표현을 썼죠. 고급 학교 표현. 갔다. 예, 학교 갔다. 예. 학교 갔다. 이게 소문입니다. 소문이 그렇게 돼. 소문에. 예, 학교 갔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 박영준 의원이 그 신랑하고도 아는 관계인데 이 지금 처에 신랑하고도 아는 관계인데 지금 부인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다. 이래서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한 이 수많은 스토리텔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지만 막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카드라 통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렇죠. 들은 얘기가 뭐 여러 개인데 어떤 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똑같지만 저가 이번에 이 LCT 사태를 보는 이제 제 생각은 네. 이게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지. 이번에 지금 LH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다들 분노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마름 놈들이 지랄한 거잖아요. 장난치고 그렇지. 정보 예.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마름이 돈 잘 벌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 모르게 마름들이 장난쳐가지고 정보 그 주인 서류에서 이렇게 정보 빼가지고 미리 땅 사고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21명 처음에다가 뭐 몇 명 더 해갖고 25명 이런 거 보면 전 국민의 분노의 숫자와 지금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숫자가 너무 차이 나요. 저는 최소한 1,000명은 넘을 거라고 봐요. 아 그러세요? 예상합니다. LH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네. 지자체 공직자들,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사실 뭐 이번에 신도시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재개발 그 지구 지정할 때 보면은 네네. 그 정보들이 새면서 수많은 이제 투기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이 토지 거래 조사한다면은 저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연루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기와 투자의 이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공직의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투기다라고 결론 내는 과정에서의 굉장한 괴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 박영준 후보는 예. 이 특혜를 받았느냐라는 위법성 수사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과도하게 남겼다는 측면에서 투기를 한 거는 저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네. 제가 보기엔 투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 검찰이 이 명단을 보고도 덮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흔히 이제 소윤 예, 그렇죠. 소윤과 대윤 그 뭐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이걸 덮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국민들의 이제 법감정 또는 분노 게이지로 보면 LH가 훨씬 더 크지만, 그쵸.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뇌물 사건이고요. 아주 그것도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 지도층, 지역 사회의 뭐 소위 토착 세력들, 저명 인사들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고, 이 LH 사건은 따지고 보면 이게 완전히 마름들의 이제 이 정보 장난으로 한 말음을 잘 못 알아들을 수 말음을 있는 못 알아들으시는 비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옛날에 저 지주가 있으면 그 밑에서 소장농을 부리는 그 정리해주는 사람. 그 반장. 예를 들면 이방 예. 사또 밑에 이방. 그러니까 이제 LH 직원들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 이방이나 형방들이 고지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LCT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단에 보면 정말 지역의 뭐 언론인 또 뭐 고검장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권력형 비리로 반드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뭐 여기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경찰이 저렇게 수사해봐야 결과적으로 검찰로 송치할 텐데 과연 검찰이 덮었다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 진짜 제대로 수사되겠냐, 참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 근데 거기도 결국은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고위직들이 나온다면 또 공수처로 갈 수도 있죠. 야,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수처로 갈 수도 있죠.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공수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네, 또 근데 박형준 후보가 막 비리 백화점이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온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나 예측을 할게요. 네. 이분이 국회 사무총장 했던 시절에 예. 또 비리 의혹이 또 다음 주에 하나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조카가 뭐 누구 저 채용했다 이거.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 들으면은 아우 정말 구질구질해 이렇게 느낄 만한 것들이 아마 네. 곧 터질 것 같아요. 또. 아이고. 아까 LCT가 덮어졌던 것처럼 원래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있어요. 딸 그 박형준 후보의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가 그렇죠. 이것도 애초에는 박영준 의원이 만난 적도 없다고 했어요. 네.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 교수가 그렇죠. 했잖아요. 대리 예.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그 홍대 교수를 데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쵸. 기자회견을 했어. 그 안민석 의원이 하신 거예요? 예. 내리오선 오산에. 예. 수도권 내리오선. 수도권 내리오선. 예. 예. 특별히 큰 존재감은 별로 없으신. 예. 아이고 왜 이러세요? 최순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예. 그래서 했는데 그때 가서는 만난 적은 있다. 그러나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홍익대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이제 홍익대 홍보실장님께서 박 후보님이 요청만 한다면 학교 측에서 이제 보관 중인 자료들을 다 뒤져서라도 그때 실기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박형준 후보는 이 응시 여부를 찾아달라고 할까요, 과연? 안 하죠. 아유 바보예요. 결국 이제 이게 당연히 안 하죠. 개인정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것도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 거죠. 절대 안 할 거죠.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아니구나 이번 주구나. 이번 주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시작과 동시에 저는 몇 가지가 더 터지고 그것이 서로 확대되면서 이 문제, 소위 말하는 부산시장이 LCT
두 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매우 구리다. 그 과거로 보면은 딸 뭐 비리 입시 비리도 의혹이 있고 또 뭐 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는 조카 또 비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저는 상당한 타격이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예상해 봅니다. 사실 그 우리 박영준 의원이 보기에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예. 말씀도 그 부드럽게 잘하시고. 아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참 이 겉모습과는 다르구나. 좀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좀 워딩 제일 다운표로 좀 무서워. 해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 그럼 또 마지막을 또 의혹 하나 하자면 저희가 그때 박형준 후보 처음 다뤘을 때 네네. 4대강 불법 사찰 아 그거는 큰 거죠. 그거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홍보기획관실 요청 사항이라고 이미 서류가 맞아요. 공개됐기 제가 봤을 때문에 때 그거는 그 이제 국정원 자료를 공개하는 상황들 그다음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예. 과거 자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예측이 들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이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수사 받는데 아마 늘 불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현재만 나온 것만 봐도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아니 사실 조국 장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군데 압수수색 당하고 하루 종일 뭐 끌려다닐 상황인 건데 지금 이걸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랬냐? 그러면 안 했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증거 나오면 만나기만 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라 저는 거짓말에 개미지옥에 빠졌다. 못 태어난다. 예, 개미지옥에 빠졌다. 부산에 가면은 개미시장이라고 있어요. 아, 예? 예. 개미 시장? 개미 식당인가? 식당? 식당인지 그 맛집이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낙곰새집? 그럼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유명하잖아요. 요새 체인이 엄청 많이 체인이 됐어요 생겨가지고. 그게? 저 이거 PPL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낙검수집이란 게 있어요? 낙곰수가 낙곱새. 아, 낙곱새. 낙곱새. 아, 여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체인. 용호. 용호 식당이라는. 저희 PPL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부산을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평일에 가시면요 예. 비행기 왕복 4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오. 예. 그럼 제가 이번 주에 갈까 다음 주에 갈까 생각 중인데 예. 어쩌면 이 프레지던트 TV 최초의 생방송을 부산에서 한번 부산에서 생방송이 됐든 녹화 방송이 됐든 한번 부산에서 부산 한번 현장에서 하죠. 예. 이렇게 그 후보 이렇게 이 현수막 걸려 있는 거를 배경으로 놓고 단독 방송을 저는 한번 할 수 부산 있습니다. 음식이 참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우리 전라도 음식들이 예. 약간 서울화 되어 버려. 아. 근데 부산에 가면 전라도 음식 고유의 맛이 나 또. 아.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제 부산 음식들이 뭔가 다 이렇게 간도 세게 하고 이래가지고 쫙쫙 붙어요 입에.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꼭 한번 제가 그 김영춘 후보 사무실 근처에 가면은 네. 썩은 다리라는 골목이 있어요. 옛날에 썩은 다리가 있었나 봐. 거기에 이제 맛집들이 즐비하거든요. 그쪽 그다음에 이제 조방이라고 해서 조방이 뭔가 모르시죠? 뭐예요? 옛날 조선방직이라는 조선방직이 누군가 하면 김무성 대표 아버지 회사예요. 조선방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방낙지 무슨 뭐 조방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도 가면 맛집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마무리 질문 제가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4.7 재보궐이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박형준 후보 그럼 이 전까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마 못 갈 걸. 네, 그럼 부산의 민심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십니까? 부산은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이야. 파도가 치듯이. 그쵸. 다시 한번 부산. 파도가 친다면은 해운대에 파도가 친다면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한번 열심히 파헤치고 그 파도를 타보자. 네. 부산 민심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부산 민심이 워낙 콘크리트라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강도 2, 3 정도 지진에 잘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강도 5를 넘고 7을 넘으면 이게 쫙 갈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에 섞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는 이제 부산 시민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지금 바로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